자, 그러면 신탁은 무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한국방송 김원건입니다. 오늘은 엄윤상 변호사 TV로 왔습니다. 엄윤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함께 온 우리 최봉식 대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봉식입니다. 예. 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조금 좀 뭐라고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만나자마자 사실 오해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만남이 없었잖아요. 실제로 본 건 오늘 처음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리더들도 만나면 해결되는데 만남을 자꾸 주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면 해결된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엄윤상 변호사와의 이런 만남이 너무나 이제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꾸 베일이 가려져가지고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얘기를 좀 나누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우리 최봉식 대기자가 조금 질문하는 걸로 해서 많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자료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예, 그걸 다 담아갈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좀 질문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변호사님들이 좀 어렵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쉽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선 이제 휴스텐 코리아 이제 회원이라고 해서 전에 또 방송하다 보면 저분 VIP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언제 가입을 하고 뭐 레벨이 뭐 어떻고 그런 거 좀 물어볼 수 있나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스탠 코리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가입한 날짜는 2022년 11월 22일 날 이렇게 가입을 이가 계속 들어가 있네. 하게 됐습니다. 날짜가 좀 그렇죠. 네. 예. 처음에 이제 제가 130만 원, 3레벨이죠. 3레벨로 이렇게 가입을 했고 이렇게 조금 휴스텐 코리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VIP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한 분이라고 확실히 확인이 되네요. 그렇게 된 거죠? 네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윤상 변호사 그러면 이상은 회장의 아주 딱 측근인 것처럼 해서 변호를 이제 하고 또 이제 접견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어서 경계를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럼 무슨 어떤 그 계기나 뭐 또 내가 꼭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건지 그거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상은 회장님 변호인이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고 수사 시작할 때부터 뭐 회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십 명이 이제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형사사건 이상은 회장의 이제 변호는 사실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회원으로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하는 거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계기였냐면 12.12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그 김상인 단장이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울산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울산 본부장이었는데 그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이제 김명월 플랫폼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이상은 회장님한테 어떤 편지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유명하게 된 뭐 지환 솔루션과 관련한 어떤 그 편지를 좀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부천에 이제 그 김상인 본부장이 있다가 그거를 그러면 엄윤상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전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상은 회장님 접견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여러 변호인 중에 한 명으로 한 10개월 정도까지 네네, 계속 그렇게 변호를 됐죠. 했죠. 접견 변호사로. 그러면 이제 전체 내가 100을 일했다 그러면 우리 이상한 회장에 대한 접견 변호사는 몇 프로 정도 했다고 봅니까? 요게 이제 조금 오해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접견 변호사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20년인데 그래요? 예, 20년 정도 아주 젊어요. 됐는데 예.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한 이게 연락 이게 아니라 어떤 그 회원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통 문제 이거를 하는 거 접견 변호사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회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계약서에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다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 예, 그다음에 휴스텐 코리아의 모든 소송 사건에 이제 제가 이제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깊이 관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각 분야별로 변호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어떤 그 컨트롤 타워라 할까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열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맞죠. 계열사의 어떤 법률 문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업무 영역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각 계열사 대표들을 다 만나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뭐 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 있지 않은 일이 더 많았고 이제 접견 변호사는 계약상으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거의 매일 다녔습니다. 매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일에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들을 좀 못한 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접견 변호사를 하면서 회원들 특히 피해자들 입장을 전달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늦어졌다고 원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억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명하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상훈 회장님 변호를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었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이제 이상훈 회장님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면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 접견 변호사 하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회원 편에 안 선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이제 회원 편에 이제 서 왔고 근데 다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제 이상훈 회장 변호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한테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네. 선수금 받지 못한 사람들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부분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승희 변호사가 이제 좀 늦게 이제 선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엄현성 변호사가 뭐 관여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뭘로 관여를 했습니까? 제가 조금 더 빨리 이제 선임이 됐죠. 선임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변호인들이 많았고 사임한 변호사들이 많았고 해서 이제 그때 이상훈 회장님 뭐 저를 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이제 제가 아까 역할 중에 여러 변호인들의 어떤 컨트롤 타워 이런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면접을 한번 보라고 했어요. 제가 면접을 받았어요. 면접권자입니까 그럼? 예, 면접을 받고 뭐 다른 분들도 같이 그래요? 이제 면접을 받지만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선임 당시에는 제가 되게 좋게 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스타일이 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이렇게 같이 변호를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선임이 됐고 뭐 이후에 물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신탁을 해서 네. 재산을 상당 부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파산 관제인한테 신탁된 재산이든 또 16개 계열사든 이 대여금이나 출자금 이런 전체가 파산 관제인한테 넘어가서 네. 그것이 전체적으로 채권 목록이 작성이 돼야 되고 그 채권 목록이 작성이 된 후에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이 파산 관제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신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그 엄윤성 변호사님께서 신탁을 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초 이제 신탁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승희 변호사 선임됐을 때 회장님 접견은 이제 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신탁 얘기를 할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같이 했구나. 예. 이렇게 뭐 이승희 변호사를 시청하고 뭐 이렇게 적었을 때 저 옆에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신탁에 대해서 그때는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고 이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신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는 제가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신탁을 이승희 변호사가 어떤 목적으로 물론 본인은 이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신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후에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한 게 뭐냐면 신탁을 한 목적이 과연 이게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신탁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고 지금 더구나 지금 파산이 됐기 때문에 이승희 변호사의 신탁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파산을 이제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신탁된 재산을 파산 관제인한테 어떻게 순조롭게 넘겨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강조를 또 많이 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 그 우리 방송의 목적이 이성희 변호사를 막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팩트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신탁 무효 소송까지 이제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신탁은 무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법적 근거가 있을 건데 그걸 짧게 하시고 그다음 한번 또 나가보죠. 예. 제가 신탁 무효 소송에서 이제 청구 원인으로 삼은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교섭 단계가 있고 실제로 이제 계약 체결 단계가 있는데 교섭 단계에서 이상훈 회장이 동의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편지 한 장으로 신탁을 한다 이렇게 또 바로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교섭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지금 다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당사자인 이상훈 회장하고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주장을 했고 두 번. 무효라고 지금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신탁 수익자 지정을 자꾸 해왔잖아요. 네. 여러 차례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신탁 수익자 지정은 이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은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어진 게 뭐냐면은 이제 신탁이라고 이제 한자로 이제 믿고 맡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믿고 맡긴다는 뜻이고, 믿고 맡기는 예, 거예요. 믿고 맡긴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성희 변호사가 원래 본심은 그 신탁 부동산을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하려고 수익자 지정을 하는 뭐 어떤 선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놓친 게 뭐냐면 위탁자하고 예. 협의가 안 됐잖아요.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약인데 상대방이 싫다는데 이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억지 주장이 좀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신탁 수익자 지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네. 또 하나의 주체가 뭐냐면은 채권자들, 피해자들이겠죠. 그렇죠. 그 3자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수익자 지정이든 뭐 어떤 있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안 돼서 아주. 그 아마 지금 뭐 총회를 하자 뭐 그런 것도 그 맥락이 아닌가 저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건데 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익자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 법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예. 신탁은 무효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법적 근거가 지금 말씀이 나왔고 또 신탁 수익자 지정을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 거. 파산 사건에서 휴스템 코리아의 소송 대리를 받았고 결국 파산 선고가 내줬는데 제대로 변론을 하지 않아 그런 것이라는 비판이었는데 파산을 막을 방법은 없었나요? 지금 파산 사건 관련해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아쉬움이 너무 많고 이제 4월 26일 날 이제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그 신문이 두 차례가 있었고요. 이제 두 차례 신문 제가 다 참석을 해줬고 첫 번째 신문에는 이상훈 회장 같이 이렇게 신문 기일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파산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한 7개월 만에 이제 결정이 났는데 빨리 결정이 원래 납니다. 이 파산이 혹자는 신청한 사람은 60몇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는데 파산이 과연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한 명이 신청했더라도 파산의 요건은 자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원래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들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서 취하를 시키는 게 가장 유력한 방법이 있고 취하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신청인들하고 여러 차례 이제 연락도 취했고 뭐 로집사 측하고도 얘기를 했고 처음에 물론 이제 로집사 측에서 얘기하는 협상 금액은 너무 큰 금액, 그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었고 협상 금액이 있었구나. 협상 금액을 할 때 저는 큰 금액이면 절대로 협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으로 만약에 협상이 하게 되면 이걸 취하해서 파산이 기각이 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넣을 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 파산 신청을 해서는 실익이 없다. 그 정도의 협상으로 파산을 취하를 시키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화두가 파산이냐 회생이냐 그래서 판사에 되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우리 KTN 방송하고 또 김태국 TV, 최성민 TV 다 모여서 회생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회생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좋지 않습니까? 파산은 이제 깨진다 이런 거니까 안 좋은데 회생을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저 또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세원이면 누구나 예, 누구나 다 다. 회색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 디테일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저는 이제 심각하게 보지는 않고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갔을 때 제가 혹시나 이제 저 입장을 이제 팬덤 비대위나니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회생을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파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파산이 됐잖아요. 파산이 됐기 때문에 엄연한 현실 이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해야 돼요. 채권 신고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치 파산을 하면 안 되고 회생을 하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쳐주고 회생으로 갔을 때 이게 회생이 안 됐을 때 또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회생은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당장 단계에서는 지금 파산 절차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파산 절차를 가장 빨리 종결을 시키는지 제 관심사는 이제 거기고요. 예. 회생에 대해서는 뭐 추후 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이 약 뭐 1,200억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휴시된 코리아에 부과된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이게 1,200억 규모라고 하는 것이 뭐 법인세인지 뭐 어떤 세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거는 안 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실은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파산이 되면 망한다는 게 이게 두 가지 근거인데 하나는 시간이 오래 가고 세금이라는 게 먼저 가져가요. 먼저 내기 때문에 세금이 1차적으로 가져간다. 1차적으로 이제 재단 채권이라 제일 먼저 가져가고 그리고 또 공매를 하다 보면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저도 걱정됐던 부분이 세금 문제예요. 이제 작년에 이제 휴스텐 코리아 이제 매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지금 법인세를 포함해서 부과가 됐고 지금 현재 과세 적부심이라고 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요거를 이제 파산 관제인이 수개를 해서 과세 적부심이라고 과세 적부심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금을 안 낼 방법이 있다. 이 부분 정말 전문 이분은 이제 국세청에서 수십 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세무사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전문 변호사, 전문 세무사, 전문 회계사를 얘기하는데 그때 전문은 뭐냐면요. 그 부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물론 전문일 수도 있겠지만 케이스를 그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사람이 이제 전문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봤고 이제 판례까지 이제 만드는 분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휴스텐 코리아 같은 경우는 세금은 어디에서 세금이 나오죠? 수익이 생기면 세금이 나와요. 그 수익이 정상적인 수익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휴스텐 코리아 같은 경우는 방판법 지금 위반으로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사기 유사수신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죠. 그럼 이게 지금 불법 수익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불법 수익이 생겼을 때 그게 과연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불법 수익은 국가가 가져갈 게 아니라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간단하잖아요.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1,200억 되는 세금을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그동안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저 많은 세금을 내고 나면은 회원들한테 갈 돈이 얼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도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부분 계속해서 KTN에서도 이제 좀 주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논리적으로 당연히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또 회원들의 대부분이 이제 회생을 원하니까 그거는 맞는 전체적인 큰 길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법적이든 세무적이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탄탄하게 제대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FSD 그러면 이 FSD의 역할이나 어떤 무게감, FSD를 우리가 막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한다 막 이러면서 다른 논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는 좀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FSD를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FSD가 이제 휴스템 FSD 이제 우리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고 사실 제일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제 지분은 이제 이상훈 회장이 100% 갖고 있는
회사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그룹의 회생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생이 되고 있다고? 예. 아, 이걸 제가 오늘 사실 KTN하고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누가 질문을 해도 제가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FSD를 통한 회생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왜냐하면 야, 그렇구나. 그때 이제 우리가 휴스턴 코리아에 있던 회원들이 다 휴스턴 코리아에 가입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어디에 가입돼 있죠? 휴스턴 FSD로 가면서 그때 이제 지환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휴스턴 코리아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휴스턴 FSD 회원이기도 하다. 아, 물론 뭐 그래요? 100% 가입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휴스턴 FSD라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시더스 그룹 회상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SD가 이제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그 우리 KTN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FSD로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사실 FSD로 이렇게 회원을 가입하면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단독인 생각이 아니고 네. 그 이상은 회장님하고 이렇게 접견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의논한 결과고 FSD를 지주 회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해나가는 뭐 그런 구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 회원들을 이제 그쪽으로 다 옮긴 겁니다. 아니 그 예전에 뭐 금수대가 네. FSD를 좋지 않게 자꾸 보고 있다. 거기 전에 해봤자 나중에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FSD로 이제 회원을 옮기면서 금수대가 이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시를 했던 건 사실이고 네. 저도 네. 수사선상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이제 묻더라고요. 물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FSD에 이제 불법적인 게 있으면 제가 그걸 하자고 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구도를 어떻게 짰냐면 FSD 회원을 다 옮기되 선수금을 다 받은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선수금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제2의 피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선수금 100%다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내는 거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내는 거니까 네. 그거를 문제를 삼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냐면 네. 1심 판결을 이제 보려고 기다렸죠. 네. 새롭게 이제 선수금 못 받은 사람들한테 선수금을 받은 건 없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당장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류를 했었고, 근데 이제 방판법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다 보니까 기존 선수금을 새로 받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선수금을 새로 받은 건 없었지만, FSC를 회원들을 옮기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는 그 큰 틀은 저는 지금도 맞다고. FSD가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선수금 못 받은 사람들 8만 명이 가입했으니까 대부분 피해자들은 일단 FSD를 다 온 상태다. 아, 또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도 사실 예, 예. 있습니다. 휴스템 코리아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제가 말하는 회생은 시더스 그룹의 회생, 회원들의 회생을 말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태국 TV 이제 예. 김태국 대표님도 이제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조금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확실하게 이제 안이 서기 전까지 얘기했을 때 이런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최초로 제가 구체적으로 KTN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휴스턴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 자체 회생이 안 된다는 거는 팬텀 비데이도 이제는 인정을 하는 네, 것 같아요. 알고 있죠. 인정을 네.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제3자 M&A 식으로 이제 회생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제3자 M&A는 뭐냐면 다른 법인이 휴스턴 코리아의 그 채무를 다 떠안고 휴스턴 코리아의 채무를 다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 회생은 실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있는데 제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은 그럼 그 M&A를 하는 그 법인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걱정이 앞서고 팬덤 비대위에서도 회생 계획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인이 있는지를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FSD를 통한 회생은 어떤 측면이냐면 이미 올해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휴스턴 FSD는 이미 휴스턴 코리아의 채무를 다 따놨습니다. 예. 이제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휴스턴 FSD에 가입한 회원들은 휴스턴 코리아에도 채권을 가지고 있고 휴스턴 FSD에도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FSD가 채무를 따는 상태예요. 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하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중단된 사유가 제가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원래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FSD로 다 가져온 이유가 FSD가 회원들이 와서 주택코리아의 채무를 다 해결하자. 그게 이상 회장님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었고 다 동의를 하고 회원들이 그 약관에 가입하면서 이미 그렇게 계약 관계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액체 관계자 분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액츠 29의 그 존재 가치가 조금 뭔가 모해지는 것 같아서. 아 그게 이제 네. 액체 29몰은 이제 법인은 아니고 네. 이제 쇼핑몰인데 그 쇼핑몰 운영 주체가 원래는 당연히 이제 시더스몰을 이어받은 거니까 주체가 주체가 FSD가 FSD가 됐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 회장님이 그 보석으로 나오셨을 때 갑자기 이제 주식의 액체를 만들었어요. 아, 주주가 6명이고 네. FSD까지 합치면 7명인데 그래요? 이게 비상장 법인에서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내포하고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만드셨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주식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액처가 만들어지면서 액처가 이제 액처 29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FSD로 이제 회원들이 오게 이렇게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면 회원들은 휴스턴코리아의 회원이다가 FSD로 오면서 FSD 회원이 됐는데 네. 그럼 액처로 가려고 그러면 다시 어떤 법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액처는 본인들이 휴스턴 코리아의 채무를 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채무는 따지 않고 회원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한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원인이 원래 생각했던 FSD를 통한 시더스 그룹 전체 회원들의 회생을 하기로 했던 그 목적이 조금 이제 변질이 되고 방향을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FSD에 쇼핑몰이 들어오면 됩니까? 되죠. 아, 되고 예. FSD가 회원들을 회원관리부가 원래 FSD에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회원관리부의 총괄이 그때 손혜진 총괄님, 네. 송건철 총괄님이었잖아요. FSD 총괄이었다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액체를 만들면서 거기서 뭔가 정체성이 좀 그게 이제 보호해야 약간 됐네. 그게 조금 어떤 매끄럽지 못한 이러다 보니까 네. FSD에 이제 지금 일하시는 송건철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도 엄청 고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좀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요. 뭐냐면은 이제 피해자들 단체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또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팬덤 비대위나 저희 KTN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뭐 그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 수용해서 사업계획서에 담을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금 빠뜨린 답변 조금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파산 사건은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빨리 예. 끝을 내야 되는데 파산 사건이 오래 가는 이유가요. 네. 소송 때문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채권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나는 채권이 있는데 너는 채권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 소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오래 걸리기. 그래서 소송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우리 휴스턴 코리아의 파산 같은 경우는 다른 법인 파산하고 달리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채권자가 회원이고 채권의 성격은 동일해요. 선수금 못 받은 동일하고 다만 이제 액수는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를 것 같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흩어진 뭐 제가 뭐 표현은 흩어졌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 단체들이 의사 통일만 된다면 똑같잖아요. 이제 똑같기 때문에 소송이 안 걸리고 이러다 보면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합 채권단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제가 이제 연합 채권단을 만들 때 고심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채권 신고 관련해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채권 신고를 받고 있고 뭐 금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변호사들하고 똑같은 은 변호사들 역시 그거밖에 모르네.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제 채권자들을 단체들을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의사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제 연합 채권단을 만들어서 제가 이걸 다 포용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 그거는 약간 좀 오바고요. 이제 어떤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의 행동을 존중하면서 이제 길라잡이 정도로, 길라잡이 역할을 해서 이렇게 모두가 이제 연대를 해서 똑같은 길로 가자.
그래서 빨리 채권 절차를 종결하자. 그런 그러면 이제 엊그제 우리 KTN 한국방송에서 총회 연대로 모여서 총회를 하자. 그리고 하나로 가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뭐 연합 채권단의 이름을 들어보면 연합이니까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KTN 한국방송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밀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앞에 리더 역할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단체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하나하나를 다 모으는 역할을 지금 하겠다고 해서 총회 연대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연합 채권단도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이제 KTN에 오늘 제가 같이 이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최근에 어떤 그 KTN의 어떤 스탠스가 이제 저는 이제 스탠스가. 동의를 우리의 했다는 게 스탠스. 그래서 이제 KTN에서 이제 여론상으로 어떤 이런 회원들이 이렇게 여론상의 어떤 이런 통일 그죠? 네. 여론상의 통일 이거를 이제 해주는 게 제가 이제 뭐 공감을 하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조금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KTN에서 이제 여론을 주도를 해서 그런 방향을 가고 제가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걸 된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답변 감사합니다. 파산 사건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휴스템 코리아의 경우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실 수 있나요? 답변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희망사항 섞어서 실질적 근거까지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 이제 파산 사건은 5년이 걸린다,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회생을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네. 그게 약간 오래 걸리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소송이나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고요. 바람은요, 1년에서 2년 안에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 뭐 1년에서 2년 안에 희소식이 끝내고 되겠네. 파산 절차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됩니다. 바로 회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 회생하는 그렇죠.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는 게 최소한 어떤 그 채권이나 이런 규모, 그러니까 회수할 채권들 어느 정도 회수를 하고 세금은 이제 다른 소송을 안 해도 되지만 세금은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1년 안에 끝을 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세금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세금 문제 해결되면 이제 일반 우리 그 회원들 채권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로소 이제 이해관계가 정리가 되고 하면 회생 절차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세금은 해결 방법이 그거는 소송밖에 없어요. 이제 소송 크게 보면 이제 지금 부과된 소송을 부가처분 취소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 휴스템 코리아가 낸 세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또한 안 내도 될 걸 낸 거 되기 때문에 환급 청구 소송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할 건데 저도 뭐 소송에 이제 관여를 뭐 조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뭐 해서 이제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LSA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삼성동 부동산에 대해서 형사 사건이 불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혐의가 됐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매각 대금도 회수되지 않아서 회원들이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 의문에 대해서 왜 해소가 안 되느냐 답변이 가능합니까? 삼성동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도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요. 네. 이제 형사사건 불송치 결정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걸 두고 이제 저한테 왜 불송치가 됐는지 이유가 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유를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상은 회장님한테 이제 좀 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 한다 그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횡령 배임으로 이제 배임으로 고소를 했는데 허락이 없이 이제 그걸 처분을 했다 이건데 실제로 이제 소가정에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지금 그 삼성동 부동산 매각 대금은 지금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은 됐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지금 매각 대금 중에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약 200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200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반드시 회수를 할 수 있고 그 매각 대금이 지금 온전하게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파산관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또 협조를 위해서 저도 한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가 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매각 대금은 그대로 있다. 그리고 반드시 회수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돈은 피해자들의 이제 피해 변제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예, 우리 삼성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박성희 실장이 그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박성희 실장 그때 이제 고소를 손찬조 팀장과 박성희 실장 두 명을 이제 고소를 했죠. 네. 억울하다는 게 이제 그 위임장을 그때 이제 박성희 실장한테 적어줬거든요.
아, 적어줘서 그래요? 예. 자기는 이제 그대로 했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쓴 게 없는데 이제 억울하다 막 그런 내용인 것 그게 같아요. 좀 한번 해소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박승희 실장은 때가 되면 KTN 한국 방송으로 좀 와서 소상히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판법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고 사기 유사수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들었는데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판법 그 1심이 이제 8월 29일 날 이제 선고가 있었고 그렇죠. 항소를 한 이후에 지금 한 번 이제 공판 길이 열렸고 지금 다음 공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마 이 사건은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에서 느끼는 게 칼같이 한다. 칼같이? 이렇게 시비거리가 될 거를 재판부에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차 이제 검사 측에서는 이제 정의 신청을 한 명도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피고인 측에서 이제 정의 신청을 했지만 뭐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사실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이제 사기 유사수신 사건 이런 것들인데 네. 검찰의 송치가 70명 정도가 됐고 12월 중 늦어도 뭐 1월까지는 이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사기 유사수신 이게 아주 예민합니다. 자 이제 최근 플랫폼장들에 대한 이제 고소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이제 믿고 갈 때는 아무 일이 없이 그런 얘기 없었는데 이제 이게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보다 보니까 고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지금 70명 중에 한 50명 정도가 이제 플랫폼장들이고 그 플랫폼장들은 모두 이제 고소를 당한 플랫폼장들인데 지금 일반적인 사기하고 약간 폰지 사기하고 좀 다른 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규모 이제 수신 금액인데 네. 고소한 사람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고소를 안 한 플랫폼장들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플랫폼장들도 고소를 해서 피해 변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네. 그 어떤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개인적인 입장은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이유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플랫폼장들도 다 결이 다르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번 플랫폼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번 돈을 또 다 이렇게 쓰고 새롭게 또 더 빌려주거나 해서 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더 현실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플랫폼장들을 고소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이분들의 사실은 어떤 지금 파산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스스로 플랫폼장들이 나서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먼저 나서는 모양새를 갖춰주면 파산 사건이 훨씬 빨리 이렇게 종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뭐 정 안 되고 하면 그때 이제 고소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채권자 단체들이 서로 의사합치를 해서 같은 길로 나가듯이 플랫폼장들이든 일반 회원들도 지금은 이제 같이 파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중지를 모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이게 고소는 나중에 해도 된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다. 네. 연합 채권단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합 채권단을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응원한 분들도 많고, 회원 모집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어떤 그 연합 채권단의 취지,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회원분들한테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 연합 채권단은,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핵심이 있는데, 여러 이제 단체들의 목적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회원들의 피해 회복 그걸 위해서 다 활동을 하는 거. 그 반대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없고 이제 단지 이제 어떤 방향이나 또는 어떤 사실관계나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목적은 똑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합채권단을 만들어가 어떤 혼란을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연합채권단이 길라잡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길라잡이가 돼서 모든 단체, 모든 회원들이 피해자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부분,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파산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날 계획이고, 어제도 사실은 뭐 제가 그 피해자 연대 분들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만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오해도 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다 풀렸고, 네.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자. 그야말로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시작이 이제 좋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간다면 원래 목표했던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엄민상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총회 연대로 KTN 한국 방송이 이제 계속 주장해 왔고, 또 현재 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해자 연대 연합 채권단, 그리고 이제 팬덤 비대위가 있고 FSD 지원도 있고 또 엑츠 29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더스 신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들 모두를 합해서 총회를 하는데 회생 총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을 마무리하는 총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회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그런 네. 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제가 드린 그런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더스 가족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산 선고가 이제 11월 8일 날 내려지고 나서 회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지금 파산 이게 가장 어려운 시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더스 그룹 전체의 또 회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저는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 제 자신은 똑같은 입장으로 뭐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회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은 게 뭐냐면, 회원들이 가진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고,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회원분들 뭐 입장을 뭐 못 본 부분도 있었고, 특히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어떤 심정을 제가 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심심한 뭐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뭐 드리고 새롭게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뭐 KTN 김홍건 대표님 하고 이제 대기자님이 최봉식 대비자님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고, 향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회원들이 어떤 생각하는 공통의 목표, 이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이나 이런 걸 조금이나 내려놓고 이제 고려를 한다면 지금 파산이라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시점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행복한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또 KTN 한국 방송은 중립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쪽 저쪽 얘기가 다 이제 하나로 모아져서 결국에는 이게 총회가 파산을 마무리해서 그것이 지금 회생의 출발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네. 앞으로 또 이제 자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돼야 그게 정답으로 가는 거다. 네. 막 회생부터 얘기하다 보면 파산 정리도 안 됐는데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엄민상 변호사 수고하셨고, 최봉식 대기자 또 수고하셨고, 그래도 유한식 본부장 뒤늦게 왔는데 뭐 좀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스텝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이 안에 장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엄민상 변호사가 이 총회하는데 큰 도움을 주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를 안 치네. 아니 내일은 빼지가 마지막에 아까 뒤늦게 마지막에 좀 왔다고 버벅거렸어요. 그렇게 좀 하는 편집. 거지. 아 이거 내 무시하는 거지 이거는 아예 그게 뭐가 아예 무시야. 이름을 안 하는 것이 이거 뒤늦게 그 왔다고 편집할 때 빼면 돼요.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함께 했는데 내일은 뒤늦게 왔다고 하는 거지 글씨를 잘 쓰시네요. 뭐 그게 됐네.